자, 스마트 UPS 7500을 가지고 오늘 파워시트 비즈니스 에디션 설치하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동봉대 CD를 통해서 파워시트 비즈니스 에디션 셋업 파일을 클릭을 합니다. PCB exe 파일인데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파워시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설치 마법사를 진행을 합니다. 뭐 일반 소프트웨어 설치하는 거랑 동일해서 큰 어려움도 없을 거고요. 이렇게 쭉 설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죠. 특정 위치에. 그래서 기존의 UPS에 있는 윈도우에 있는 자동 소프트웨어 종료 서비스를 디세이블 시키고 새로운 파워시트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UPS하고 PC와 시리얼로 연결된 상태에서 실제 그 통신 방식, 통신을 이제 확인을 하고요. 통신 설정이 잘 돼서 연결이 됐다 싶으면 서비스 그 실제 소프트웨어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디 패스워드는 예전에 APC로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길이를 좀 길게 그리고 좀 복잡하게 해야만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설치를 진행을 하죠. 그리고 실제 구성 파일을 업데이트 하고요. 에이전트 구성 파일을 업데이트 하고 그리고 윈도우에 자동으로 서비스를 이네이블 시킵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에 있는 기본 그 방화벽에서 파워시트는 이제 예외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파워시트 비즈니스 에디션을 완료를 하면 프로그램에 파워시트 비즈니스 에디션이라는 어떤 그 폴더가 뜨고요. 거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웹브라우저 별도로 뜨고 밑에 호스트 로컬 호스트 안전하지 않으면 클릭한 다음에 이전에 만들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면 파워시트 비즈니스 에디션의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CS 방지식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비즈니스 에디션은 모두 웹 방식으로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개선 프로그램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인셜 셋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단계별로 파워시트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제 그 출력 쪽에 아울렛 그룹의 이름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셧다운 셋업 세팅을 하는데 저는 이제 UPS가 최대한 동작할 수 있게끔 at runtime limit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우 배터리 신호가 나오면 이제 120초 후에 셧다운이 들어가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셧다운인데요. 기본적으로 180초로 되어 있습니다. 180초 안에 모두 이제 셧다운이 되는 걸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런타임 셧다운 신호가 울리는 셧다운 신호가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셧다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80초 후에 파워시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모든 게 셧다운이 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서버가 셧다운하는 그런 과정으로 일단 세팅을 했습니다. 고객사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서 즉시 셧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터리를 동작하고 나서 몇 분 후에 셧다운을 시킬 수도 있게끔 이렇게 옵션별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제가 세팅한 거는 이제 배터리를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로우 배터리 신호가 온 이후 이제 120초 후에 셧다운 작업이 진행하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 그 과정은 이제 180초 정도 대기한 이후에 이제 모든 UPS까지 셧다운 하는 걸로 이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진행한 이후에 제가 캡처를 다 하지 못했는데 UPS가 셧다운 하는 화면까지는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그거에 어떤 세팅이 어떤 그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내용들이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바로 대부분 이제 셧다운 이후에 바로 모든 것들이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정전 이후에 복전이 되면 바로 0초 후에 UPS를 바로 켜는 걸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정전 그 전기 상태에 따라서 바로 켜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정도 이후에 킨다 이런 것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쭉 한 번 더 이제 아울렛 시퀀스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시간별로 이렇게 어떻게 동작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세팅으로 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스케줄 셧다운 세팅을 통해서 어떤 특정 시간대는 UPS를 끄고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다시 UPS를 켜는 그런 그 작업들도 가능한데, UPS를 켜고 끈다는 거는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PC나 어떤 그 OS를 셧다운하는 그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어떤 특정 시간대의 셧다운 신호와 그 스케줄링을 해서 정해놓으면 뭐 한 번 할 건지 아니면 매일 할 건지 아니면 위클리 할 건지를 설정한 다음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UPS 아울렛 그룹 쪽이 포함이 돼야만이 당연히 서버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해당 시간에 스케줄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UPS의 스테이터스, 첫 번째 메뉴에 보시면 UPS 스테이터스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게 되면 UPS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UPS는 온라인이고요. 그리고 뭐 제가 특별한 장비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하는 0%, 이 상태로 지속이 되면 261분을 동작시킬 수 있고요. 현재 내부의 온도와 그리고 부하 파워, 로드 파워 VA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로드 커런트 암페어인데 0.0A,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파워 스테이터스에 입력 전압 220V, 출력 전압 2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뭐 60Hz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원래 정상 상태에서는 입력이 출력이기 때문에 218V 다시 218V로 리플래시하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배터리 상태는 배터리 차징이 97%, 그리고 배터리 볼테이지가 27.1 VDC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렛 그룹에 대한 이름은 아까 제가 지정한 대로 UPS 아울렛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로 좀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의 상태, 노멀, 배터리 차지 98%, 볼테이지 17, 런타임 리마인이 265, 그리고 토탈 타임 온 배터리는 3349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로 동작한 시간이 이 정도 표시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배터리 설치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게끔 또 가능합니다. 또 그 리오더라고 해서 배터리를 새로 그 주문하는 그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슈나이드 홈페이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모델명 입력하면 새로운 배터리를 다시 재주문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진단 코스에 들어가서 셀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장비가 정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배터리 상태라든가 UPS 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통상 그냥 아무런 세팅을 하지 않으면 14일에 한 번씩 자체 셀프 테스트를 통해서 UPS의 상태, 배터리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알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스트 알람을 통해서 알람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런타임 칼리브레이션은 실제 그 정전 시에 얼마나 배터리를 통해서 UPS를 동작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하는 자체 계산인데요. 이거는 뭐 자주 하시면 안 되시고 배터리가 좀 수명이 됐다 싶으면 한 번씩 측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PS 세팅에서는 아웃 볼테이지를 정전 시에, 이건 라인 인터랙티브 방식이니까요, 정전 시에 230V로 할 건지 220V로 할 건지를 설정이 가능하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PS가 인식할 때 그 트랜스퍼 볼테이지를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532, 그리고 로우 트랜스퍼 볼테이지를 207V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제너럴 세팅에 가서 알람 세팅이든 뭐 알람 소리를 뭐 별로 듣기 싫다 그러면 디세이블 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LED에 대한 리드 온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설정까지 다 할 수 건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파워시트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워시트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액션을 할 건지 가장 기본적으로 다 모든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 로그는 남기게 되고요. 그 해당 이벤트에 따라서 이메일도 보낼 건지 아니면 셧다운도 할 건지 아니면은 실제 어떤 명령을 별도로 또 추가해서 내릴 건지도 지정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모든 이벤트들 중에 크리티컬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떤 액팅을 하죠. 보통 이제 경고 알람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UPS 컴퓨터, 그러니까 OS를 셧다운 한다든가, 아니면 셧다운 전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명령어를 통해서 일단 그 서비스를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워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배터리 이 상황에서 어떤 액션들을 취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단순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도 필요에 따라서 설정이 가능한데, 너무 많은 이벤트에 따른 뭐 어떤 액팅을 하게 되면은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실제 SMTP 서버를 세팅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SMTP 서버에 그냥 자동으로 붙을 수는 없고요. SMTP 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SMTP 어드레스 또 그리고 실제 보안 설정에 대한 ID 패스워드를 일일이 다 정해 주어서 저야만이 제대로 파워시트가 동작했을 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에 대한 어스티케이션 부분도 설정을 해 주셔야 하고요. 최근에 대부분의 어떤 이메일 서버에서의 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부분도 있고요. 이메일 서버, SMTP 서버에는 호스트네임일 수도 있고요. DNS만 잘 설정되면요. 그리고 IP 어드레스를 설정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이메일 세팅을 하시면 이제 그 알람이 발생했을 때 파워시트가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FMS나 뭐 NMS를 통해서 이 UPS를 모니터링 할 때 UPS가 SNMP 카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쉽게 가능하겠지만, 그 카드가 없더라도 UPS에 연결된 파워시트를 통해서 SNMP 버전 1, 버전 3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커미트감을 넣고요. 그리고 NMS IP를 넣고 액세스 타입을 리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UPS에 SNMP 카드가 없더라도 UPS에 연결되어 있는 파워시트가 SNMP 카드의 역할을 함으로써 NMS나 FMS에서 그 UPS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도 파워시트를 활용한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파워시트는 UPS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파워시트와 PC와 UPS가 떨어지는 순간,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UPS의 이벤트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프로덕트 센터에 들어가시면 쭉 보시면 이제 UPS AP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파워시트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들을 문서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세팅을 하는 과정 중에 PC는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관련된 여러 가지 파워시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다운받거나 뭐 활용이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서들, 사용자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클릭으로써 바로 다운받아서 조금 더 추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프레퍼런스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용자 경험 개선 프로그램에 등록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쭉 이니셜 셋업을 할 수 있게끔도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좀 전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쭉 다시 한번 넥스트로 보시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파워시트에 들어가면, 셧다운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했던 거니까 다시요. 죄송합니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게끔도 가능하고요. 이제 요 상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아까 했었죠. 세팅을 했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아울렛 시퀀스에 들어가면 이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셧다운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쉽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동작을 할 건지 이건 이제 단계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울렛 그룹 이름 설정이 가능하고 이 이후에 이제 액팅 컨트롤할 때 이거를 이제 실제 컨트롤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셧다운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스템 셧다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OS 셧다운이 시작하고 나서 뭐 5분 그리고 UPS 셧다운 UPS 셧다운도 이제 OS가 셧다운 되고 나면 UPS도 셧다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팅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 리포트에 들어가면 실제 UPS를 통해서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에너지 리포트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뭐 한국의 전력 사용량 킬로와트당 얼마다를 세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약간 예상되는 비용도 이거를 UPS를 통하는 그 시점까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걸 적산 전력을 하거든요. UPS 안에 있는 실제 그 전류량을 측정을 해서 예상되는 전원 요금을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CO2 탄소 배출량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해서 나중에 리포트라든가 어떤 그래프 형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트에 가시면 그런 부분들 쭉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부분에서 에너지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UPS를 또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현재 파워시트를 설치한 이후부터 발생했던 모든 이벤트들, 형성되는 모든 이벤트들의 시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그는 실제 그 PC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PC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장하는 기간, 시간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한 1년 아니면 한 달 할 건지, 맥스 로그 사이즈를 뭐 2000개로 할 건지 1000개로 할 건지, 그리고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뭐 1년으로 설정하고 그 데이터의 인터벌 주기, 실제 데이터를 리코딩하는 인터벌 주기를 20분을 할 건지 뭐 10분을 할 건지 이렇게 세팅을 함으로써 로깅 기능, 실제 UPS에 발생되는 로그들을 다 이 PC에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UPS의 헬프 쪽 어떤 특정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화면에서 헬프를 누르면 그 화면 창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정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글 브라우저, 크롬 브라우저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 영어를 번역해서 자동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도 가능한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손쉽게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캡처를 못했는데 파워시트를 통해서 서버를 종료하고 나면 그 이후에 세팅 시간에 따라서 한 120초 정도 후에 UPS도 자동으로 셧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는 이제 그 UPS 셧다운이 USB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UPS가 셧다운 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쭉 진행하면서 이제 7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하고 딱 이제 UPS까지도 이제 서버에 의해서 이제 종료가 되면 이제 UPS는 이제 스탠바이 모드로 들어가고요. 나중에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복전이 되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파워시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